노후 대비 자격증 1위, 사회복지사 2급은 140만 명이 취득한 자격증인데요. 이걸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고시로 전환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작하시면 1년 6개월 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는 방법부터 취업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약자,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전문가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행정처리 및 전산 업무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상황을 관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게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단순한 전산 처리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니 어떤 복지기관으로 취업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복지 분야로 취업할 수 있거든요. 취업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고 먼저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과 사회복지 과목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등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실 텐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사이버대는 방통대와 학점은행제에 비해 학비가 비싸고 졸업까지 2년 이상 걸립니다. 사이버대는 메리트가 없으니 재직 중인 회사의 지원 혹은 장학금을 전액으로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방통대인데요. 국내 최초 온라인 대학이죠. 심지어 국립대입니다. 한 학기 학비가 약 40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아쉽게도 졸업까지 최소 2년, 그리고 졸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꽈락 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을 확인해보니 2학년 과정이 없어서 과거에는 3학년 1학기 편입만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학년 신입학도 가능하니 휴직 중이고 공부할 할 시간이 많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방통대는 학업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형성되는 커뮤니티 때문에 인맥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은 학점은행제입니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대학이며 졸업장에 학교명이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 외의 모든 것이 장점입니다. 방통대, 사이버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리는데요. 학점은행제는 빠르면 1년, 최대 1년 6개월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6개월이면 고졸도 전문대 졸업과 똑같은 학력을 취득할 수 있고 덤으로 자격증까지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 학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수업 자체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50대 분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경험은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주로 행정처리 업무나 전산 업무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컴퓨터 다루는 게 능숙하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연습하셔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요양보호사의 업무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테두리 안에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취업까지 생각해본다면 그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을 비교해 확인해봤으니 취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대해선 다들 장점만 얘기하지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단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 이 4가지로 나뉘며 여기서 종합복지관이나 기관으로 나뉘고 규모가 큰 복지관 혹은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있는 지원센터,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복지관은 아무래도 복지 대상자가 많으니 지원금도 잘 나오고 지원금이 많다 보니 근무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취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과 어학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운전면허까지 취득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있는 작은 복지기관이겠죠. 작은 복지기관들은 취업률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봉, 처우, 근무 환경은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기관이 작다 보니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적어서 기관마다 환경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택을 잘해야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경우 이직률과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직업인데요.
돈만 밝히고 복지 대상자를 정부 지원금으로 보는 비즈니스맨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장에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장점인 취업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사회복지협회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도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협회에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를 내려보시면 채용 공고가 보이실 겁니다. 취업정보, 구인 게시판, 기관 검색 및 지역, 직종, 근무, 급여 형태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으니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복지넷입니다. 검색창에 복지넷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일자리를 누르면 구인 공고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계약직, 정규직, 인턴,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보단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니 복지넷을 활용한다면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더 나은 복지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검색해 주시고 채용정보, 구인정보, 지역, 시설구분, 직종, 고용형태, 성별까지 모두 체크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등 채용공고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 전용 공고가 올라오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부터 현실, 취업하는 법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근무 난이도에 비해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매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데요. 유망 자격증답게 매년 개선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 분께선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상황에 맞는 교육원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